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하는 우재준 야양자 의원의 어떤 뭐 지도부 총괄 때 제안이 있었는데 당연 장동혁 대표는 뭐 당연히 거부를 했어요.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당권파 최고위원들도 즉각 반발을 했고 지금 또 정의용 사무총장도 지금은 통합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왜 이럴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네. 지방선거 직전에 지지율이 최하까지 떨어졌었죠. 네. 예, 아주 10%대까지 떨어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렇게까지 떨어진다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내부 다툼이었다고 봤거든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방선거를 나름 선방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스스로 죄를 뿌리는 형태를 지금 가져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제 최고위원들이 지금 사퇴를 하자, 지도부 사퇴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만약에 겉으로 점점 더 커지고 만약에 좀 더 본격화된 정쟁이 발생한다면 네. 지금 막 이제 올라가려는 국민의힘 지지율의 발목을 잡고 다시 끌어내릴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는 사실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어이가 없는 거는 사실 제가 장동혁 대표를 옹호하려는 건 전혀 아니지만 지금 내려오려고 하기에는 너무 명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10%대일 때는 지지율 10% 당대표 책임이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지지율이 오히려 민주당을 상회하는 걸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선거도 예를 들어 대구를 뺏겼으면은 방법이 없죠. 근데 오히려 경남을 얻었어요. 네. 그리고 평택 을도 이겼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가장 큰 건 서울시장을 네. 얻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물론 당대표가 잘했든 못했든 이걸 가지고 다 책임지고 내려와라라고 하기에는 책임의 무게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당은 다 떠나서 여당의 간판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가 연동돼서 같이 네, 빠지고 있다 네. 생각하고요. 야당은 야당의 대표와 지지율이 싱크로율을 갖고 있을까? 요즘 약간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동혁 대표랑 뭔가의 갈등이 첨예하게 있을 때는 국민의힘 꼴도 보기 싫으라고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아서 네, 지지율이 네, 급전직하했는데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 요즘 종편 시청률도 조금 오를걸요? 예. 우리- 좀 활성화됐어요. 예, 맞아요. 여기 네. 유튜브 조회수도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맞아요. 뉴스를 안 보던 사람들이 뉴스를 보기 시작했대요. 아. 재미있고 네. 기대를 갖기 시작하는 어.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가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네. 밖에 있지만 네. 한동훈은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이번 총선에 살아옴으로 인해서 거의 모든 언론이 똑같이 한동훈은 국민의힘의 미래 한 축이야라고 그냥 대놓고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미 국민의힘의 안에 들어와 있는 미래의 사람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극적인 대역전 드라마를 쓰면서 국민한테 완벽한 각인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대통령 선거 등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아주 유력한 대권 주자로 딱 박아놓고 뉴스 보도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흥행 구도가 굉장히 재밌어진 거고 여기에 당 대표에 관련된 지금 현재 내분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해결될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 국민의힘이 이런 미래의 정치적 자산 축을 바탕으로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주식도 현물 경제를 그대로 반영해서 간다기보다는 미래의 선행 지표를 앞당겨서 가는 것처럼 이 정당의 지지율도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정당의 기대 심리가 그대로 당겨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김어준 씨가 했던 것처럼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것처럼 네. 민주당이 악화이로로 지금 분열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들이 네. 미리 선반영됐다고 네. 보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로 앞으로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흐뭇한 거죠.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아니 싶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미래 지도자로서 한 자리를 매김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지금 당권파에서는 약간 좀 그렇게도 생각하고 지금 지지율의 상승도 장동혁 대표가 조금 잘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어떤 당권파에서는 그렇게 주장도 하거든요. 아니 주장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당 대표잖아요. 예. 당 대표면 지지율이 떨어져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음. 올라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이고 네. 똑같은 거죠. 대통령이 국정 운영할 때 국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해야 하듯이 당 대표 역시도 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본인의 뭐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당대표 책임이고 오른 것에는 당대표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또 조금 어폐가 있는 것으로 네. 보여져요. 저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기대감을 갖고 계시고 특히나 이 리얼미터는 ARS 조사잖아요. 보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국민의힘에 기대를 갖고 계시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의 내용이 있죠. 근데 내홍에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왜냐면 그동안 이 장동혁 대표 취임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뭐 지지율이 낮으니까 물러나야 된다. 뭐 총선 치르려 지방선거 치르려면 물러나야 된다. 근데 또 그 과정을 거쳤는데 이 변화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예, 장동혁 대표는 또 그대로 있었고 또 그 반대편에서도 어떤 구심점이나 뭐 드라마틱하게 구심점을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뭔가 뭐를 보여주지 또 못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도 뭐 거기에 좀 내용이 생기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뭐 선관위 문제가 불거졌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좀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층적으로 좀 입체적으로 사안이 일어나니까 당 내에서도 장동혁 대표한테 빨리 물러나라고 막 그렇게 모두가 들고 일어나지는 또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 굉장히 조금 애매모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저는 조금 의총을 빨리 열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지금 상황이면 내년 8월까지인가요? 임기가 뭐 자녀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다라는 지금 얘기도 나오긴 하던데. 뭐 임기는 내년 8월까지죠. 네. 정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또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데 네. 일단 임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게 네. 뭐 맞죠. 맞는 아, 것이죠. 언론적으로는. 근데 네. 이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네. 본인이 결심할 수도 있는 네. 것이고 여러 가지 당 내에서 또 다른 큰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네. 또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는 계속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은 약간 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 물러나라고 하시는 분들 역시도 그러니까 저는 뭐 총의를 모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답을 어떤 결론을 내는 것보다 총의를 모아서 큰 흐름을 만들어내서 주장을 해서 나의 정치적으로 이름을 한번 알리는데 이용하지 말고 네. 정말로 그런 얘기를 하려면 정치적으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려고 최고위원이 되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냥 그러면 거기서 그냥 당대표 물러나세요. 한 번 해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면 나는 좀 개혁적 이미지를 갖고 말고 이게 아니라 조금 더 본인들이 그런 주장을 할 거면 치밀하게 움직여서 이 당내에서 뭔가 크게 정말 국민의힘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좀 선후 문제를 본인들이 총의를 모아서 지금은 선관위 문제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지도부 문제를 합시다. 총의를 모으든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해요. 당원 입장에서 네. 보면서 아니, 그렇잖아요. 뭐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해. 근데 그거에 대한 변화나 결과는 또 못 끌어내요. 또 한쪽에서는 그러면 지금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또 아무 말도 함구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지금 어정쩡한 거예요. 좀 답답하죠. 지켜보는 입장에서. 그러면 내년 이맘때쯤에 우리가 이제 장동혁 대표의 연임 문제를 가지고 또 한참 얘기하겠네요. 잘하면. 그건 뭐 알 수 없죠, 뭐. 여기는 연임 규정이 있나요, 국민의힘은?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저희도 그냥 연임 하면 도전 하냐 마냐 이걸로 또 뭐 얘기가 오가겠네요. 근데 지금 사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한테 내려오라라고 하는 거는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래 좀 애매해. 애매합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봐도. 예상이 좀 되어 있던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단 선방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거 가지고 내려오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진짜 속내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 관련한 건이에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복당시킬 거냐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지금 친한계로 불리는 최고위원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급해 보인다.
끌어버린다. 이렇게까지 급할 이유가 없어요.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 어쨌든 대선 후보로서 자기가 그 3자 구도를 뚫어내면서 네.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스스로 증명을 해냈어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좀 더 국회 일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있다가 장동혁 대표가 이제 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은 네. 그때 되면 자연스레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네. 그럼 그때 복당 이야기도 나올 거고 그렇게 해서 차분히 순리를 밟아가면 되는데 네. 지금 여기서 억지로 장동혁 대표를 만약에 끌어내리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또 다툼이 벌어져요. 그럼 오랜만에 온 이 봄날이 순식간에 지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좀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국힘의 있어요. 봄날. 아니 당내에서도 그런 말씀을 진짜 네. 저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몇몇 국회의원분들을 만나 뵈면 그런 말씀 많이 해요. 진짜로 선거 결과 아쉽다, 아쉽고 어떤 정치적으로 지도부가 어떤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건 맞다는데 공감한다. 그런데 지역에 가보면 완패는 아니라고 또 지역에서는 또 얘기를 하신다. 그리고 나서 지금 많은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건 조금 선관위 문제 제대로 해결해라. 싸우라는 얘기도 한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러면 장동혁 대표 지금 막 억지로 과거처럼 과거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뼈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예? 당대표를 억지로 끌어내리고 주저앉히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보여주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의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중지를 모아서 조금 우리 그 위대하신 국회의원분들이 좀 중지를 모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니 그러려고 배지 달고 있고 본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도저도 아니고 의견도 밝히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못할 바에야 나에게 배지를 달라. 지금 이미찬 대변인이 얘기했으니까. 답답합니다. 정치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저도 뭐 이 김성일 최고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지금 참 끌어내리기에는 명분이 너무 빈약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뭐 또 이 임기를 다 채우는 대표를 한번 오랜만에 국민의힘에서도 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뭐 보니까 2020년도 이후에 국민의 한 명도 없어요. 네. 비대위만 11번이더라고요. 제가 국민의힘 만들고 나서 비대위만 3번, 그렇죠. 비대위만 2번, 최고위원하고 뭐 여러 맞아요. 번 해봤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쵸 기간에 다 지키면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인 것 네, 같아요. 네. 다만 거기에 대한 지도부의 명확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요. 그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선관위 문제를 본인들이 네.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과연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고 일사불란하게 흔들리고 있는 민주당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밖에 광장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모여 있습니다. 네. 광장은 저마다의 언어로 표출을 하죠. 그렇죠. 국민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얘기하면 국회의원 배지 무게예요. 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게값으로 총의를 모아내고 여기서 첫 번째 조사 문제가 필요하다면 특검 문제를 이거를 특검을 관철을 못한다? 그 야당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 김성태 원내대표 만나서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옛날에 드루킹 특검 관철했던 거 얘기를 하면서 어제 날이 굉장히 더웠거든요. 네. 에어컨 좀 줄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몸이 시리다고. 네. 옛날에 드루킹 특검을 관철했던 것 때문에 그 후과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 정도의 사안인데 이거 특검을 관철 못 시켜? 근데 아직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당내 총의가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제도 개혁으로 완벽하게 문제를 끌고 들어가 줘야 되는데요. 사전 선거 문제 많다는 얘기를 하루 이틀 어제 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이럴 때 아니면은 이 사전 선거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다시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모두의 총의를 끌어내 갖고 네. 국민 투표를 부채 사안을 만들든가 선관위에 대한 구조적 개혁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면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지금 야당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국회의원들 저마다 다 다른 얘기 하세요. 네. 저한테도 여러 사람들이 전화 오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5만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명확히 사람들이 원하는 본질에 대해서는 다 어긋난 얘기들 합니다. 그거를 이 당 지도부가 제대로 해낼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 지도부를 물러나라 말아에 대한 얘기 이전에 과연 그걸 할 역량이 지금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네. 애석하지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렇습니다라고 답을 하겠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금 지지부진하다. 이제 국민의힘도 뭐 민주당은 아예 하기 싫어한다는 느낌밖에는 안 들고 국민의힘도 이걸 뭔가 좀 차고
딱 가지고 간다는 느낌이 좀 덜해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